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지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부위, 바로 허리입니다. 앉아만 있어도 찌릿찌릿, 잠에서 깨면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다. 조금만 무거운 걸 들어도 허리가 나간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허리 통증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통이라 부릅니다. 이는 퇴행성 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좋은 자세와 습관을 유지한다면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요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단순 요통입니다. 척추 근육의 긴장이나 염좌에 의해서 오는 일시적인 통증입니다. 강한 허리와 약한 허리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근육의 차이에서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요통의 치료 방법으로는 2-3일간의 안정을 취한다거나 단시간의 보조기 착용 혹은 소염제나 근이완제와 같은 약물에 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치료나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운동치료 등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병적인 요통입니다. 대표적으로 허리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사람의 몸은 목뼈 7개, 등뼈 12개, 허리뼈 5개, 골반뼈 등 25개 정도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스크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완충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손상되어 튀어나오게 되며 이러한 현상으로 주변의 신경을 누르게 되는 증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디스크의 증상, 원인, 진단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스크의 증상은 신경을 누르는 이유로 인하여 허리와 엉덩이, 다리로 이어집니다. 간혹 허리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원인을 예전에는 노화에 있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디스크가 생길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한 외상에 의해 생길 수도 있고 작은 자극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노화로 인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디스크의 진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밀 검사로 MRI가 필요합니다. MRI는 1.5테슬라급 이상의 검사를 권장합니다. 좀 더 정확하고 선명한 자료를 얻기 위함입니다. 디스크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치유와 검증입니다. 디스크의 80% 정도는 자연 치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에서 수술을 통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돌출로 발생하는 어떤 물질로 인하여 신경에 자극을 주므로 신경에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 등 강력한 소염제를 사용하여 염증을 진정시킨 이후에 통증이 제거될 수 있으며 신경계에는 더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통증이나 저림 현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와 수술 치료입니다. 보존적 치료란 위에서 언급한 80%의 자연 경과를 감안해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 자연 경과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발목이나 발가락에 마비 증상이 있을 때 빠르게 수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이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환자들입니다. 다음이 수술 치료입니다. 수술 치료를 권유받았다면 2차나 3차 소견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스크의 치료 후에 재발했을 경우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연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수술 치료를 받았던 경우에는 더 큰 수술을 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디스크에는 증상이 없는 디스크도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디스크 검사를 했을 때 많은 경우에 디스크 소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 없는 디스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스크를 장시간 방치하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척추의 안쪽으로는 척추관이 지나가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은 개인차에 의해 넓을 수도 혹은 좁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이 넓은 사람은 디스크가 조금 돌출되어도 자연 치유가 가능하지만 좁은 사람은 척추관이 쉽게 자극을 받아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관이 눌림을 받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 하며 이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이러한 협착증이 목뼈에 생기게 되면 경추척수증이라 하게 되는데 이는 경추신경이 압박을 받아 마비 등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또한 디스크는 50세 이하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며 앉거나 구부리면 통증이 더 심하고 서 있는 것이 더 편하며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하여 갑자기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보통 5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며 오래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며 앉거나 구부리면 편해집니다. 그리고 디스크나 인대, 관절의 퇴행으로 인해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서서히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면 허리가 심하게 굽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하면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고 통증이 없다면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눕거나 푹신한 소파에 앉아 책이나 TV를 보는 자세는 척추에 좋지 않은 습관이며 운전과 같이 지속적인 진동에 노출되면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옵니다. 반면 엉덩이 근육 단련하기, 서 있을 때 골반에 힘주기, 한 자세를 20분 이상 유지하지 않기 등은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 소견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는 2-3일간의 단기간 휴식이나 생활 방식의 변화, 체중 조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다음 단계로 진통소염제, 신경통증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고통을 참으면 뇌에 변성이 생기고 그 자체로 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진통제를 무시하고 통증을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스테로이드 등의 주사 치료를 처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수술입니다. 골다공증 또한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 요소입니다. 골다공증의 가장 무서운 증상은 골절입니다. 척추골절, 고관절골절, 다발성 골절 등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우울증이 생기거나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식사, 그리고 약의 처방이 있습니다. 약은 의사와의 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운동과 식사를 통하여 각 개개인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는 세게 땅을 디디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이 많고 칼슘이 풍부한 육류 위주의 식사가 골다공증 예방에는 유리합니다. 젊은 시절의 과도한 다이어트는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을 불러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젊어서 골밀도를 높여놓는 것만이 노후의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허리병은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통이나 디스크병은 체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요통의 많은 부분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근력 운동과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힘을 기를 수 있는 근력 운동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척추 앞쪽의 복근과 척추 뒤쪽의 신전근, 이 두 근육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유연성을 키워주는 스트레칭을 잘 배합해 본인에게 맞는 일반 스포츠를 찾아 꾸준히 운동한다면 허리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동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하루 30분 정도, 물론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운동 중이나 후에 통증이 생기면 그 운동은 피하고 통증이 없는 운동 위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생활 습관으로는 무거운 물건 드는 것, 아기를 앞으로 안아주는 것 등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쪼그려 앉는 것과 방바닥 생활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이나 반복적으로 허리를 돌리는 운동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윗몸 일으키기와 같이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이나 공원에 있는 허리 돌리는 운동기구와 같이 반복되는 마찰로 인해 퇴행이 가속될 수 있는 운동들은 척추질환 예방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척추는 S자 모양의 완만한 곡선을 유지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습니다. 바르게 서는 자세는 척추가 정상적인 완만한 곡선을 유지할 수 있게 어깨를 쫙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하며 허리는 반듯하게 펴고 배에 가볍게 힘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를 펴지 않으면 거북목이 되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면 디스크에 주어지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척추 근육에도 무리가 옵니다. 걸을 때에도 고개를 바르게 들고 허리를 펴서 반듯한 자세를 유지해줘야 하는데요. 이때도 배에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드는 자세가 통증을 일으킨다면 통증이 없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리를 펴도록 합니다. 서 있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앉는 자세도 구부정하게 되면 디스크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앉아서 일하거나 운전을 할 때 의자 뒤쪽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허리 곡선이 유지되도록 앉아야 하고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래 앉아서 일하는 경우에는 디스크와 근육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최소한 30분에 한 번은 일어나서 가볍게 허리를 돌려주거나 1, 2분 정도 주변을 가볍게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앉아 오랜 시간 생활을 하거나 옆으로 누워 TV를 보는 것,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스트레칭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 경우에는 높지 않은 베개를 쓰는 것이 좋고 옆으로 자는 경우에는 침대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데 본인의 어깨 높이를 고려해 베개의 높이를 골라야 합니다. 모두들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 건강한 허리, 건강한 정신, 건강한 노년을 설계하세요.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